9월 12일인가요? 9월 시작해서 12일 이게 수요일이고 그 다음에 토요일이 15일 맞죠? 맞을 거로 착각할게요. 자, 19, 22, 26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내가 일요일날 하도 쉬다 보니까 적응이 안 돼가지고 자, 그러면은 16, 23 그 다음에 30 요 정도고 요렇게 딱 되게 되면 6월 이렇게 딱 시작이 됩니다. 일단 진도 자체에 대해서는 내가 그 전에 선생님한테 내가 얼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진도 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일단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세부 계획은 좀 이따 내가 말씀드리고요. 자, 보통 이제 수업을 요렇게 시작이 되게 되면 보통 이제 오늘 전부 다 스프링 갖고 온 거 보니까 보통 수요일은 스프링을 했나 보다. 그죠? 맞죠? 구알도 갖고 온 사람이 따인이가 갖고 유진이 갖고 왔어요? 안 갖고 왔고 은수는? 갖고 왔어요. 갖고 왔어요? 그러면은 지금 공통적으로 봤을 때 일단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스프링을 해야 되겠다. 일단 오늘은요. 일단 그렇게 하고 보통 쌤 스타일은 일단 어떠냐 하면은 상황에 따라서 조금 바뀌긴 하겠지만 원래 원칙은 난 두 책 다 하는 사람이에요. 원래 원칙은 두 책을 다 하는 사람인데 무슨 설명이 하나가 되게 길어버려지는 경우가 좀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하나만 챙겨 오라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왜냐면은 수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하루는 문법, 일주일에 2번밖에 안 하기 때문에 하루는 문법하고 하루는 독해해버리게 되면 문법감 다 잃어버리고 독해감 다 잃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을 건드리더라도요, 그냥 두 책은 앞으로 다 챙겨 오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래서 두 책을 다 챙겨 오시는 게 낫고, 지금 기간상으로 봤을 때 한 요 정도 기간, 그러니까 한 23일 정도까지는 그냥 정규 진도 그냥 나갑니다. 네, 정규 진도 그냥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 시기가 이제 문제인데, 요 시기에는요, 내하고 수업하는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들 들으셨든 저떻게든 들으셨든 뭐 그거는 뭐 상관이 없긴 하겠지만은 이번 중간고사 때 영상들 많이 보셨죠? 상대적으로 그죠?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봤는데 그렇게 추천한 건 죄송합니다. 일단 접니다. 일단 전데요. 왜냐면 그렇게 영상 찍으면서 수업하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영상을 어느 정도 이제 컨트롤을 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어서 그 부분이 아마 여러분들 생각에 좀 아쉬웠던 부분도 있을 거고 지금 이제 여기 그만둔 학생들도 그 부분이 아쉬워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건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내가 요 기간에는요. 일단 그걸 물어볼게요. 경덕 교과서 몇 과 들어갔어? 1, 2과. 그러면은 1과가 걔 누구야? 헤엄치는 얘기, 디에고 얘기고 2과가 내향적, 외향적 그 얘기죠. 맞죠? 달고는요? 이번 시험은 몇 가지 들어갔는데 중간고사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도 1, 2과요. 1, 2과죠? 그러면은 아마도 다음 진도는 3과는 아마 안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저희 안 들어갔어요. 3과가 아무튼 뭐 좀 이상한 얘기가 좀 있다 해가지고요. 그때 작년에는 두 학교가 3과 다 안 들어갔어. 다 안 들어갔고 제1고는 3과가 그때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아마 내 생각에는 4과, 5과쯤 이렇게 아마 들어갈 거예요. 보통 경덕 같은 경우는 두 과를 딱 이렇게 뭐렇게 하지? 두 과를 딱 정해가지고 여기서 끝 이렇게 얘기하는데 달고는 뭐 2과, 3과 딱 한 다음에 5과 뒤에 뭐요?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좀 걸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게 작년 때까지 얘기야. 그래가지고 일단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요 기간에는 내가 과제를 하나 제대로 하나 올릴 건데 그게 바로 영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요 기간에는 내가 뭐를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자, 내가 좀 한 얘기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영상을 내가 찍으면은 그거를 과제로 한다. 그럼 나 진도 뺐다. 일단 뺐다. 일단 뺐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끝난 거 아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영상 비주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야, 너 영상 2번, 3번 보면 되잖아. 그 얘기할 사람 아니야. 왜? 학원을 다니면 궁극적인 목적이 영상 보러 학원 온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2차, 3차 작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좀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영상을 찍고 그러면 교과서 일단 보고 일단 시작을 합니다. 요거는 과제예요. 이때 내가 책을 만들 거거든요. 그럼 일단 과제로 일단 줘요. 그리고 요 30일에는 내가 뭐를 할 거냐면은 모의고사 칠 겁니다. 6월 초에 시험 있습니다. 난 항상 이 모의고사 전에 내가 한 번씩 치거든요. 그걸 치기 때문에 원장쌤 오늘 모의고사 치는다. 오늘 빠져도 되겠다. 수업 안 해야 되겠네. 하하하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절대 빠지면 안 돼요. 모든 수업 하나하나 그만큼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너 또 뭐 빠진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 저 30일 날못 올 수도 있어가지고. 왜요? 저 그때 가족끼리 다 같이 어디 가기로 해서. 오마이 가스 레인지.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오는 걸로 알고 있을게요. 안 되면 나중에 얘기해. 그거 내가 주면 되잖아 시험지. 알겠죠? 그래서 모의고사를 치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고등학교 2학년 때 모의고사가 중요합니까? 네, 나중을 생각해서 현장감 느끼려고 하면 중요합니다. 항상요. 더군다나 요 시간대가 일요일이니까 낮 시간대겠죠? 점심 먹고 딱 그 다음이에요. 그럼 딱 최적의 상태거든요. 자목이 딱 최적의 상태. 맞죠? 그래서 요 시간에 맞춰가지고 시간 배분 아니면은 뭐 어떻게 풀어야 된다. 이게 등급이 2, 3등급인 분들은 그나마 괜찮아. 근데 이제 등급이 조금 낮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인 해석이나 이런 것도 부족하긴 하겠지만은 그 주어진 시간 안에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된다 하는 요령 같은 거나 이런 것도 몰라. 그럼 최소한 무슨 요령이라도 좀 알고 가든가. 그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치고요. 그러면 6월 딱 되는 순간 바로 내신 대비 시작입니다. 지금 내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원래 내가 학사 일정을 봤을 때는 지금 이 근방 학교들 전부 다 시험 날짜 시작이 7월 5일인가 그랬어. 경도 맞나? 저희 7월 1일. 7월 1일부터니? 7월 5일 아니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게 7월인가 7월 5일인가 막 그런데 어쨌든 학교가 다 똑같았어요. 그래서 좀 날짜가 조금 바뀔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은 6월은 무조건 내신 붙박입니다. 붙박인데 그러면 이제 내신은 그럼 어떻게 진도를 뺄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걸 내가 계획성 있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6월 2일 날 모의고사 칠 겁니다. 칠 겁니다. 그러면은 수요일 날 그래서 6월 2일이 수요일이가 잠깐 달려가 잠깐 볼게요. 6월 2일이 수요일이구나. 6월 2일이 수요일이면은요. 일단 이때는 내가 그 관련된 내용 정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요 날은 그냥 정규진도 그냥 갑니다. 일단은요. 그냥 갑니다. 6월 달 넘어가서 이제 그 6월 며칠이죠? 6월 6일인가? 6월 6일이네요. 6월 6일 빨간 날. 나 이날 수업합니다.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빼야 되는 게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6월 6일 날 수업을 하고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뭐를 시작하냐면은 모의고사 정리가 이제부터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온오프라인 동시에 그냥 시작이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여러분들은 왔으니까 수업 듣겠죠? 그 다음에 복습을 하려고 하면은 내가 찍어서 보내게 되면 그걸로 다시 보면 돼요. 그럼 일단 자동으로 2번 보는 거야. 안 되면. 아시겠죠? 그래서 요 기간을 통해 가지고 쭉 나가긴 할 건데 그러면 6월 9일 그 다음에 6월 13일 해가지고요. 아마 모의고사 다 진도는 안 나가더라도 일부 지문은 그냥 영상으로 좀 쉽다 싶은 것들은 그냥 돌려버리고 중요한 것들은 해가지고 대략 한 13일 정도까지는 모의고사 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아마 이렇게 진도를 빼게 되면 거기에 따른 어떤 보충 프린트나 이런 게 나가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보충 프린트는 딴 거 없습니다. 자, 아까 교과서 영상 봤다 그랬죠? 그럼 교과서 영상 봤으니까 내가 문제도 풀어오라 할 거예요. 어느 시기가 되면. 그러면 그거 문제 풀었어? 그 다음에 모의고사에서 내용 정리했어? 그러면 대체적으로 내가 뭐를 할 거냐면 퀴즈를 계속 낼 거예요. 근데 퀴즈 하는 게 딴 거 아니에요. 내가 그냥 보고 문제 자료들 엄청나게 많은데 그거 중에 선별해가지고 학교 시험에 나오겠다 싶은 거 그냥 미니 모의고사입니다. 학교 시험에 나올 만한 거. 그러니까 지문 적응 제대로 했냐 안 했냐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칠 거고요. 그러면은 요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지금 9일에서 16일 그리고 여기는 20일 이때 되는데 이때부터는 말 그대로 부교재 퍼레이드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부교재 퍼레이드인데 요거는 학교마다 영상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영상 찍었다고 해서 내가
진도 끝났다가 아닙니다. 영상은 1차고 그 다음에 나오겠다 싶은 것들은 다시 정리해서 2차로 빠집니다. 그래서 요렇게 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요. 잘 들으세요. 경우에 따라서는 보통 일요일날 끝나고 나면 내 뒷시간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럼 퇴근이에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마다 범위가 조금 많다는 생각이 들 것 같으면 그때 보강을 때려볼 수밖에 없어. 그건 내가 보강을 잡아요. 지금 1학년도 지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1학년도 지금 내가 다 하거든요. 이제 3학년은 원래 내가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거의 1, 2, 3학년 내가 거의 다 한다고 보면 돼요. 서부고 한 팀 빼고. 그래서 보강을 잡아가지고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어찌 됐든 시간에 내가 한 10시까지는 어느 학교 시간 내가지고 잡을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끝나고 났을 때 뭐 뒤로 넘어가게 되면은 보강을 좀 텀이 좀 길면 어떡하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토킹을 좀 해야 됩니다. 좀 자습을 좀 하고 가시락 하든가. 그래서 만약에 우리 다니 같은 경우 만약에 차를 탔는데 어쩔 수 없이 만약에 10시까지 있어야 되는 상황이 생겼다 치자. 차 타고 나랑 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이 기간에 뭐 어야든 간에 만약에 좀 텀이 좀 길 것 같으면 차에 이어서 공부하고 가세요. 그냥 진심이에요. 그게 제일 속편해요. 여가 공부하기 뻘쭘할 것 같으면 스터디 카페 가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공간, 이 날짜에 이 공간에 여기 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 시간에도 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학원의 선생은 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3층은 그럼 아예 오픈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를 앉아서 공부해도 상관이 없다고요. 우리 유진이 오빠 때만 하더라도 이제 물론 인원이 많아서 그렇긴 했지만은 자습하러 막 여 갔다 저 갔다 뭐 이런 것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지금 현재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 가긴 하지만은 자 어쨌든 그래서 요렇게 끝나고 나서 이제 기간을 쭉 내려가게 되면 한 6월 말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거의 뒷라인들은 거의 이제 정리들이 슬슬 다 돼가는 거예요. 거의 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씀드린 게 내신 대비는 1차는 일단 영상을 찍으면서 일단 진도 나가는데 이거 일단 교과서 쪽이 많을 거고요. 모의고사하고. 그 다음에 2차는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나하고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시험 대비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1차, 2차, 3차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전체 두루뭉실, 그 다음에 나올 만한 거, 그 다음에 최종 모의고사. 이렇게 딱 잘라서 하거든요. 원래 내 스타일이. 선생님 이렇게 하면 성적이 잘 나올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니네 하기 나름입니다. 네. 나는 차려줬는데 니네가 안 먹으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딱 나왔는데 이 기간에 어찌됐든지 간에 뭐를 하더라도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이 달은요. 죄송한데요. 자기 시간 안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영어만 할 거 많습니까? 아니요. 수학도 할 거 엄청 많을걸요? 특히 이과 쪽들. 그 다음에 뭐 영어 수학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과목들 뭐 공부하거나 아니면 다른 거 이제 준비하고 있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것도 할 거 많아 죽겠는데. 근데 영어도 이마에 내가 지금 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엄청나게 공부할 시간으로 바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죽는다는 표현이 좀 과해서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 그래서 요렇게 딱 나오게 되면은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7월 1일 딱 되면 이제 그 주가 이제 주말이 낑겼으니까 보니까 아까 7월 1일이었어요. 내가 다시 보니까. 그래서 7월 1일부터 해가지고 그 주말 라인은 거의 뭐 시험 치는 라인이니까 직전 대비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2차 기간 딱 들어가게 되고 이제 직전 날짜가 딱 정해지게 되면 직전에는 이제 뭐를 하냐면 딴 거 안 합니다. 일단 모의고사 칩니다. 아니 이런 모의고사 말고요. 학교 시험에 나올 만한 거 문제 수에 맞춰가지고 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적중되면 기분만 좋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맞춰야 더 좋은 거죠. 솔직히. 물론 적중된다고 해서 적중되는 게 문제가 똑같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느 학원을 가도 똑같아요. 어느 학원들 블로그 이렇게 보면은 뭐 적중사 이렇게 해가지고 막 몇 개 비주거든요. 30문제 중에 꼴랑 한두 개 적중한 거 가지고 적중사 이렇게 하면서 자기 학원 홍보한다. 나도 솔직히 우리 학원 블로그 있어요. 우리 학원 블로그 있는데 시험지 분석 5만상 올리는 거 있거든요. 그럼 거기 보면 나도 내 딴에는 폼 잡는다고 내가 말한 거 적중 하면서 빨간색으로 하기는 해요. 하기는 하는데 적중을 하면 뭐하냐고. 점수가 잘 나와야지. 우리 은수 야들 누나 저 옛날 고등학교 2학년 때 진짜 내가 자랑거리 아닌 자랑거리인데 뭐냐면은 진짜 50%가 진짜 적중된 사례가 있었어요. 그 중에 문제는 한 3개, 4개가 진짜 적중 그대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평균 점수가 안 좋아. 그러니까 적중되면 뭐하냐고. 그럼 점수가 잘 나오든가.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닌 케이스도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내가 지금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찌 됐든지 간에 이거를 이게 직전 대비 모의고사를 가지고 시험을 치는데 선생님 이게 꼭 나오겠죠. 그것도 어떤 애들은 문제만 보고 달달달달 외우는 애 있어. 나오지도 않을 건데 말 그대로 그 시간에 얼마나 적응해서 이제 보느냐가 관건이에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딱 끝나고 나면 이제 시험지를 받아서 분석하고 피드백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험기 딱 끝난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6월달이죠. 그럼 7월 들어가면 다시 원래 교재 돌아가야 되지. 맞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뭐 8월 들어가고 이제 9월 들어가면 다시 내신 대비 들어가긴 하겠지만은 아마 2학기 중간고사는 요때보다는 조금 더 여유가 있을 겁니다. 왜? 내가 조금 더 일찍 시험 대비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생각해 주시면 되고 사실 교과서 자체가 바뀐 것도 별로 없고 부교재 같은 경우는 지금 달고가 이번에 조금 이제 리딩 파워 웬일이야 하면서 내가 해서 그렇지 경덕은 작년이나 올해나 둘 다 수특 나이트예요. 수특 나이트고 막 지 멋대로 막 범위들이 막 설정되는 게 있어가지고 그게 좀 짜증나서 그렇지 그거 말고는 뭐 별로 없습니다. 우리 지금 친구 한 명이 어젠가 일요일인가 새로 왔는데 그 친구는 또 제1고예요. 제1고인데 제1고는 요즘 많이 바뀌었거든요. 옛날처럼 막 점수 따기 쉬운 학교 아니에요. 요즘 점수 따기 되게 어려운 학교로 바뀌었어. 1학년부터 단어 막 바꿔내고 막 이런 거. 달고 경덕이 지존인 줄 아는데 아유 이제 제1고가 아우 그냥 막 그래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진도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이 영상은 어차피 내가 유튜브로 해서 다시 쏠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부모님하고 같이 보셔도 돼요. 보셔도 되니까 그런 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내 원래 수업 나가는 방식을 일단 말씀드릴게요. 요거에 대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하다가 보면은 아니겠는데 하고 할 때가 있을 거예요. 할 때가 있을 건데 아마 요 얘기는 지금 은수 유진이는 아마 조금 처음 듣는 얘기일 거고 다현이는 내가 아마 첫 상담할 때 아마 그런 비슷한 얘기를 아마 했던 것 같은데 나는요 원래 정규 수업 진도가 일단 내가 제발 당부한 게 뭐냐면 지각 결석하지 마세요. 일단 지각 결석을 하지 않아야 이 밸런스대로 돌아가요. 진짜로. 그리고 나는 지각했다 해가지고 그래 좀 기다려주자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 어떤 부분 뭐 되게 착해서 막 좀 기다렸다 하자 아니요 절대 없어요. 그럼 있는 애는 어떡하라고. 자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단어 시험 먼저 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아마 단어량이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아요. 그래서 나는 무조건 3대1이에요. 양쪽으로 승부합니다. 단 제시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내가 내는 방식이 어떤 거냐면 클래스카드 방식이고요. 그리고 100% 주관식으로 내진 않아요. 다 섞여요. 객관식, 주관식, 영어 쓰기 뭐 이런 거. 다 섞여요. 그렇기 때문에 3데이까지 들어가게 되면 한 120개 정도 외워야 되겠죠? 그럼 이걸 대충 한 100개 정도 낸다 치고 커트라인은 일단 15%입니다. 일단은요. 하다가 보다 싶으면은 내가 좀 느릴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뭐 요령 부리면서 막 15개 빼라놓고 쳐야지 이럴 사람들은 내가 아닌 것 같아서 그래도 내가 일단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커트라인 15% 적용을 하고요. 무조건 이 단어에 대한 관련된 과제는 전부 다 클카에서 다 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그 클카에다가 반 새로 내가 편성을 할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거기 뭐 암기, 리콜 뭐 이런 거 내가 하라고 과제 낼 거예요. 그래서 클카 과제가 무조건 들어갑니다. 클카 과제가 무조건 들어갈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다음 두 번째는 듣기입니다. 오늘 내가 가왔거든요. 듣기 책은 따로 안 사셔도 돼요. 안 사셔도 되는데 듣기는 딴 거 없습니다. 무조건 수업 시간에는 풀고요. 그 다음에 뒤에 들어가는 받아쓰기가 있거든요. 요거는 과제입니다. 이유. 듣기 자신 있으면 안 하셔도 되겠지. 물론 내가 한 번씩 이제 그 프리미엄이라고 해가지고 단어 통과했거나 듣기가 다 맞으면 받아쓰기 안 해도 되는 이렇게 얘기하긴 할 겁니다. 그럼 약간 좀 여유는 생길 수는 있겠죠. 그런데 받아쓰기는 100% 무조건 다 들어갔고 다 써야 된다. 아니 그 능력이 될 것 같으면 그렇게 하시고요. 그게 안 될 것 같으면요 어느 정도 뭐 정말 죽어듣기라도 모른다는 차라리 우리나라 말이라도 써놓으세요 그냥. 그래 놔놓고 이제 다음 시간에 답지 딱 보는 순간 저게 저 단어였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죠. 깨달음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단어 했죠, 듣기 했죠. 그 다음에 약간 알파 개념으로 뭐가 들어가냐면은 지난 시간 복습에 관련된 퀴즈를 내가 낼 겁니다. 만약에 오늘 문법이 예를 들어가지고 뭐 투부정사 동명사다. 그럼 투부정사 동명사와 관련된 어떤 문법 문제
아니면은 그 뭐야 약간 서술형 문제 같은 거 그건 지문 이용해가지고 내가 내겠죠. 그럼 그게 복습이 되냐 안 되냐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딱 끝나고 나면 이 중간에 브레이크가 들어갑니다. 나는 일단 말씀드릴게요. 45분, 45분, 45분 안 나눠요. 안 나누고요. 아예 60분 때리고 10분 쉬고 60분 때리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다 쉬었죠? 그럼 이제 뭐 들어가냐? 수프림 아니면 구할도 들어가요. 그렇게 내가 진도 나가는 방식이야. 생각보다 오자마자 단어 시험 내가 뭐 여유있게 막 5분 준다 치든 아니면 내가 갑자기 일이 있어가지고 잠깐 내려갔다 오든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요 시간 안에서 그냥 쭉 진행을 하다 보면 요 브레이크 들어가는 10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정신이 없을 겁니다. 끝났지? 다음. 끝났지? 다음. 끝났지? 다음. 이거야. 그나마 여유 가질 수 있는 거는 이 브레이크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농담 따먹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있겠죠. 수업하다 보면 재밌는 얘기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니까. 그렇게 끝나고 나면 2시간 반 끝이에요. 이게 정규진도 스타일이야. 그러면은 최소한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집중해가 뭐라도 했다 하면은 오늘 그날 집에 가가지고 나 오늘 영어 공부했어 이렇게 하면 돼요. 말이 성립이 된다 이런 얘기야. 대부분의 부모님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 생각하냐면 학원에서 들었으면 집에 가서 복습해야지 이렇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대다수 복습 안 해요. 안 한다고. 잠깐 누구 말투 따라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안 해요. 안 하면 이 시간이라도 집중하시라고. 그리고 정말로 진이 딱 풀린 상황에서 집에 가면 나 오늘 뭐 한 거거든요. 이런 생각 드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과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단어에 관련된 클카, 그 다음에 듣기 받아쓰기,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본 과제가 뭐냐면은 이겁니다. 오늘 수업의 핵심 5가지 카톡에 보낼 거. 이거야. 이거는요 핵심이라 하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핵심 5가지 아무거나 보내시면 돼요. 하다못해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디스파이트냐 뭐 올도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뭐 전치사고 접속사인데 얘는 뭐 뒤에 명사고 얘는 주어 동사 들어간다. 그런 거라도 하시든가. 아시겠죠? 그런 거라도 하시면 돼. 물론 내가 뭐 쓸데없는 소리로 뭐 우리 아들 5살인데 알파벳 안 이게 핵심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건 절대 아니고 핵심 5가지를 딱 하게 되면 최소한 여러분들 딱 집에 가서 뭐라도 찾을 거란 말이야. 그럼 나 오늘 뭐 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습인 거죠. 그게. 그럼 나 오늘 뭐 했지? 그럼 뭐라도 딱 보내고 나면 내가 오늘 뭐 했네? 이렇게 되는 거야. 딴 거 없어요. 그렇게 사이클이 끝나죠. 생각보다 교재 숙제가 많다? 그거는 아마 조금 덜 할 겁니다. 왜? 내가 자질구레하게 주는 프린트가 되게 좀 많을 거거든요. 이거 교재 갖고 숙제 낼 거 같으면 마음 먹으면요. 이거 한 4분의 1씩만 숙제 내더라도요. 벌써 한 진도 다 끝나요. 한 책 다. 마음만 먹으면. 근데 그건 내만 나가는 진도잖아. 니네가 안 되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다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갈 거니까요. 지금부터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다른 반으로 다른 쌤으로 갈 일은 절대 없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별로라서 마음에 안 들어서 그만둘지언정 뭐 선생님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그래가지고 뭐 그만두거나 자시거나 이럴 일은 없을 겁니다. 왜? 고3까지는 내가 계속 할 겁니다. 지금부터는. 원래 여러분들 학년은요. 내가 고3 때부터 내가 하려고 했어요. 원래가.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시기가 좀 당겨진 거죠. 어쩌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은수 더 없나 혹시? 도움 얘기해서 틀어드리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충 진도가 나가는 거니까 조금 나하고 좀 익숙해지려면은 한두 번만 수업을 하시면은 이제 금방 익숙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항상 내가 강조하는 거는 무단결석 일단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연락 안 되는 지각 일단 절대 안 되고요. 그리고 책을 만약에 혹시라도 깜빡 놓고 안 가져왔다 할 것 같으면 미리 내한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내가 뽑아라도 주죠. 뽑는 시간 자체도 되게 아까운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미리 이런 것들은 조금 얘기를 잘 하시고 그렇게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시간 좀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한마디만 더 오늘 질문 받을게요. 시험 점수가 잘 나왔든 못 나왔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험 점수가 잘 나오면 잘 나온 대로 기분이 좋은 건데 남도 잘 나오면 기분이 썩 좋은 건 아니겠죠.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시험 점수가 잘 나오던 애가 갑자기 못 나왔어. 그러면은 갑자기 할 말이 없어져. 그리고 충격 그 자체야. 원래 못 나오는 친구는 그냥 그런갑다 하고 1, 2점만 올라도 그냥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야 지금 내가 한 말은.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항상 기쁨이든 슬픔이든 좌절이든 전부 다 순간이기 때문에요. 좀 공부라고 하는 것들은요. 조금 감정으로 여러분들이 치우치지 마시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세요. 이번 시험 만약에 잘 못 나오신 분들은 이번 시험 왜 못 나왔는지를 생각을 해보시고요. 다음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다음 걸 넘어가야 돼요. 마치 이거는 뭐예요? 듣기 안 들리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는 게 아니고 다음 문제 넘어가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진도 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내가 분명하게 약속드릴 것은 뭐냐면은 시간이 어디에든 지나가든 간에 의하등동 성적은 올라갑니다.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 학생들이 잘해서요. 의하등동 올라갑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듣기 정말로 많이 틀린 거예요. 모의고사 17개 중에서 한 10개 이상을 틀리던 친구가 듣기를 계속해서 시켰더니까 요즘은 안 틀리는 그런 거. 물론 그거는 이제 작년 고3 때 얘기고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 친구도 있었고 모의고사 같은 경우도 내가 나중에 고3 연강계표 내년에 혹시나 여기 그대로 있을 것 같은 말씀드리긴 하겠지만은 고3 들어가서 2학기 들어갔을 때 모의고사만 10번 치고 정리하고 그렇게 해도 4등급이 2등급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소수라서 그렇지. 물론 옛날처럼 영어가 그렇게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시대는 아니에요. 특히 큰 학교일수록 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뭐 1등급, 2등급의 어떤 점수 갭 차이가 그렇게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뭐 그런 거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내가 지금 이렇게 수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내가 누구를 검증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니네가 나를 검증해야 돼. 왜? 니네가 어차피 부모님이 수강료 내셔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거면 결국 평가는 내가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지금 준비를 조금 많이 하려고 하니까요. 일단 이번 학기는 나 한번 검증해 보세요. 진심. 진짜. 아니 어떻게 제가 선생님을 평가합니까? 아니 니네 학교에서도 교원평가 하잖아.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평가받는 시대 학원은 그럼 평가 안 받냐? 그런 거니까 일단 한번 잘 준비를 한번 해보십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니까요. 나는 원래 태생적으로 중등부보다 고등부가 더 빡센 사람이야. 태생적으로. 초등은 내 지금 수업하거든요. 놀아요. 초등은요. 그냥 기본적인 과제 낼 거 내고 안 해왔네 안 해왔네 그래 우리 뭐 얘들 우리 다현이 잘했어 쌤 뽑아줄까 뭐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 왜 즐겁게 가야 되니까. 고등부는 어떻게 그렇게 해. 당연히 그렇게 뭐하지. 그럴 거니까 일단 이렇게 조금 진도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야 꺼져. 왜 안 꺼져?